여러분, 요즘 전셋값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요. 올라도. 서초동에 23억이 거래됐다. 금천구에서는 9억이 거래됐다. 이게 처음에는 매매값인 줄 알았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전셋값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요. 23억, 9억 이렇게 말만 들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지금 전셋값이 작년 말처럼 쇼크로 가지 않겠느냐, 대란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2층이에요. 전세가가 13억입니다. 84제곱미터 12층이 13억이에요. 이게 매매가가 아니라니까요. 언뜻 잘못 보면 매매가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4층의 전세 실거래가가 10억 5천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13억이 됐으니까 2억 5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2억 5천만 원이. 여러분 2억 5천만 원이라는 그 돈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거 벌기 만만치 않습니다. 2030 입장에서 젊은이들 입장에서 2억 5천만 원을 벌라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벌어야 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요. 또 쇼크의 어떤 시작점이다. 대란의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작구예요. 동작구. 그럼 강남은 어떨까요? 강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여기는 전용 135제곱미터 전세가입니다. 33억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33억 원에. 그러면 올 1월에 여기가 23억 원에 계약이 됐었는데 얼마나 오른 거예요? 10억 올랐습니다. 10억. 지금 6월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0억이 올랐어요. 한 달에 1억 3, 4천씩 올랐다는 거예요. 1억 3, 4천씩. 여러분 이 정도면 다시 전세 대란, 작년 연말 같은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매물은 급감하고 있고요. 게다가 가을철 이사 수요는 많고요. 그러니까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지금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물이 나와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보면 폭등 수준입니다. 폭등 수준. 4월 28일 날 0.02%가 오르더니 지금 6월 14일 기준으로 0.11%가 올랐습니다. 0.11%. 이 정도면 폭등 수준이에요. 폭등. 그래서 전세 쇼크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26일 날 이 정도였는데 5월 17일 날 별로 많이 안 올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날 0.06까지 올라가더니 급기야 6월 14일에는 0.11%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계속 쌓이는 추세니까 얼마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계속 전셋값이 올라가잖아요. 매주. 심지어 말입니다. 이 서초동 같은 경우는 물론 재개발 이슈하고 맞물렸지만 전셋값이 폭등 중에 폭폭등이에요. 폭폭등. 보세요. 6월 14일 기준으로 0.56%입니다.
0.56%. 이게 4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07%였습니다만은 예, 이게 5월 17일 0.07%였죠. 5월 31일 날 0.26까지 올라가더니 6월 14일에 0.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서울 전셋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요동을 치는 이유, 물론 서초구는 예, 이게 재개발 이슈가 한꺼번에 부딪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들 때문에 그 인근으로 가려고 하니까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서울 전체도 지금 만만치 않게 0.11%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서 예, 이게 올라간다면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천정부지요. 제가 천정부지라고 하니까 무식한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런데 지금 지표로 보면 그런 뉘앙스가 지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뉘앙스가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지난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가 21,396가구였습니다. 6월 달엔 더 줄어들었어요. 예. 19,734가구로 8.4%나 줄어들었습니다. 월세도 줄어들었습니다. 월세도 16,474가구에서 15,604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 게다가 물량이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작년 이맘때는요. 아무래도 22,786가구 좀 많았습니다. 2019년에도 23,989가구예요. 9가구. 근데 전세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실에 나온 거고요. 아실에 나온 거고요. 실제 시장에서는요. 전세 물량이 지금 10,000가구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10,000가구. 부동산 114 집계에 보면요. 13,023가구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5월 6월 차이가 지금 3, 4천 가구밖에 나지 않았었는데 3, 4천 가구밖에 안 났죠. 그런데 이게 13,200이면 10,000가구 이상이 차이 난단 말입니다. 10,000가구 이상이. 10,000가구 가까이가. 이렇게 되면요. 전세값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전세값이 폭등이 되고 있다. 그 징후들이 또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에서. 이게 여러분 빌라를 사는 다세대를 사는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아파트 거래량보다가 다세대나 연립의 거래량이 더 많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3월, 4월, 5월까지도 여기는 5월이 나와 있지 않지만 5월까지도 여러분 빌라나 다세대 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이 말은요.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다가 진짜 집을 못 사겠구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기에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라도 사야 되겠다. 연립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표 자체로 보면 시장이 계속 전세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지금 빌라나 다세대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이러면 전세가 올라가고 빌라나 다세대가 올라가면 또 아파트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천정부지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대책은 무대책이에요. 지금 대책이 나오지도 않고 대책을 내는 것 족족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고 왜곡됐는데 이 망가지고 왜곡된 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86.5%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74.6%였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장은 망가진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전세 대란에 이어서 아파트값 폭등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지표로는 분석이 됩니다. 지표로는. 물론 지표대로 다 맞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지금 분위기 그대로 가면요. 또 한 번의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아니 이미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자가당착에 지금 빠져 있다. 자기네들이 무슨 신인 양 부동산 시장에는 이념적인 잣대로 갖다 대놓고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집이 결국 시장을 망가뜨리고요. 시장의 가격까지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차 3법부터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공급 쇼크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 준비도 안 된 걸 가지고 말로 발표하는 겁니다. 말로. 실제 예, 전국에 83만 가구, 예, 수도권에 23만 가구인가요?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없어졌어요. 한 곳도 지금 제대로 성사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게 2월 4일 날 발표한 거예요. 지금 6월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예, 응급조치, 말잔치만 늘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도대체 왜 정부가 뭐가 답답해서 거짓말에다가 왜곡에다가 게다가 말 빠른 거 말잔치만 늘어놓을까요? 그리고 변명하려고 들고 이거는 이상하게 보면요. 정부 같지가 않아. 여러분 정부는요. 그냥 고지곧대로 진짜대로 법치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야, 크게 국민께 사과하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국가의 기강이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제가 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꼴을 보면요. 도대체 이 국가가 맞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예, 진짜 586이 국가를 사유화시켰다. 예, 586이 국가를 사유화시켰다. 이 말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절절히. 사유화가 되니까 그죠? 이게 국가라는 큰 틀 안에 있으면 정도를 지킬 텐데 국가가 사유화돼 버리니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말잔치 늘어놓고 왜곡시키고 뭔가 임기응변으로 자꾸 대응하기 바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발 대한민국 제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예, 빨리 제대로 돌려놔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